네, 맛있는 테마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 감기 환자들 많으신가요, 대리님? 아니요, 저희는 아직 어, 없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좋지 못해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좀 잘 들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네요. 자, 오늘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7일 호강송 시행 이후에 중국 지수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그때랑 대비하면 정확하게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3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영업점에 있어 보니까, 지점에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 투자하려는 그런 고객님들이, 제 발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현재 급등함에 따라서, 주가, 그러니까 PER 비율이 지금 22배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천 종합, 올 하반기에 성강통을 통해서 이제 심천 시장도 개방이 될 텐데, 심천 종합 시장은 퍼가 지금 47배.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CKH나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뭐 신발을 만드는 차이나 그레이트, 건자재를 만드는 완리, 그리고 제지업체인 차이나 하오란까지 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퍼가 10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점이다. 그렇게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차이나 하오란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논의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봄서부터 그런 얘기가 서서히 나왔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저평가해서 탈피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 안에 있던 이 차이나 리스크에 굉장히 조정을 받았었던 이런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는 중국 프리미엄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 지난해 들어보셨죠? 예. 네. 정확히 투자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랑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스몰캡 리포트라는 취재가 저희가 있었는데 7월에 그래서 저도 완리를 한번 다뤘었거든요. 근데 또 다루고 나서 중국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기업인가? 진짜 투자를 하고 싶을 만큼 좋은 기업일까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는 되더라고요. 차이나 하오란 한번 살펴볼게요. 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중국 기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회사가 차이나 하오란인데, 차이나 하오란 조금 역사부터 살펴보면 회사 설립은 2005년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지금 형태의 어떤 지주회사 모양을 갖춘 것은 2009년도에 홍콩에 설립되면서 지금 형태의 회사를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은 우리나라에 하게 됐고요. 차이나 하오란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회수해서 그 폐지를 가공해서 원료 용지로 재판매하는 그런 이제 큰 틀의 어떤 제지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최대의 어떤 폐지 회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폐지 회수율이 지금 현재 90%,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의 폐지 회수율이 약 70에서 8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40%에 불과한다는 이 점이 앞으로 중국은 폐지 회수가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회수된 폐지는 차이나 하오란이 재가공을 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재판매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소비량을 보더라도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종이 소비량이 약 200kg 가까이 쓰고 있는데 중국은 1인당 연간 종이 소비량이 75kg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 종이 소비량은 GDP 성장률에 비례를 하는데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제지산업, 차이나 하오란에 속해 있는 제지산업의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어떤 90년대,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성장했던 90년대, 우리나라 제지업체들은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당시에 어떤 신풍제지, 이런 신풍제지 같은 종목은 9,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지업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장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성장주로 분류를 해도 될 만큼 GDP 성장률과 제지산업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투자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자상거래에 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정말 이런 분야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차이나 하우란이 시장 지배력은 높은 편인가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나 하우란이 지금 17개의 폐지회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지업체 전체 순위에서는 중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회사이고 어떤 폐지를 회수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캐파는 중국에서 최대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최근에 백판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3년간 실적은 조금 좋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반등이 나왔는데 올해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을 만한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좀 연이어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인데 지금 작년에 17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170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했고 어떤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련한 현금을 재원으로 해서 올해 45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하는 것은 이제 화학기계 펄프 라인을 구축한다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나 하우란은 폐지를 회수해서 재가공해서 원료 용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에서 펄프를 만들어서 그 펄프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고부가 종이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목재 펄프를 전부 전량 외부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칠레 같은 이런 나라에서 목재 펄프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차이나 하우란은 지금 현재 펄프 라인에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중국 현지에 있는 백양나무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펄프를 만드는 그런 식의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50억 원을 투자해서 가동되는 화학기계 펄프 라인이 차이나 하우란의 어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수입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는 지금 약 5천만 위안, 약 90억 원 가까이의 비용이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지금 원료 용지의 50%, 그러니까 폐지를 회수해서 재가공해서 파는 원료 용지 50%, 그리고 백색 카드지가 30%인데 백색 카드지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좀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 포장되어 있는 그 용지 그리고 종이컵 용지 이런 것들을 모두 식품 포장용 백색 카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료 용지 부분은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색 카드지는 상당히 고마진 상품인데 백색 카드지를 생산하는 상치유 공장, 중국의 상치유 공장의 가동률을 우리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이나 하우란 같은 경우는 백색 카드지를 만드는 상치유 공장의 가동률이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올해 약 60에서 70%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2월에 중국 증시 강세와 함께 이 주식이 움직여서 4,200원대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모멘텀이 당장 다음 달 아니군요. 올해 6월에 맥도날드의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색 카드지를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고객사가 맥도날드인데 차이나 하우란은 맥도날드에 작년 7월부터 백색 카드지 약 2만 톤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공급을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올 6월 달에 2만 톤 공급하던 것을 이제 아마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대해서 공급한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 맥도날드는 백색 카드지 전량을 해외에서 13만 톤 가까이를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아무래도 그런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비용은 더욱더 절감이 가능하겠죠. 차이나 하우란이 지금 현재는 2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 6월 달에 맥도날드 재계약 시에 2만 톤이 아닌 더욱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것 같고 그 물량이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치유 공장 가동률 상승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의 KFC 진출해 있는 KFC에도 올해 신규 공급이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부터 화학기계 펄프 라인이 본격 가동되며 약 90억 원 가까이 원가가 비약적으로 절감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차이나 하우란 올 하반기, 올 6월부터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KFC 신규 공급도 하반기인가요? 이거는 제가 뭐 100%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작년부터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올 하반기에 신규 공급이 충분히 기대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마진이 잘 남겨지고 있는 백색카드지 쪽에 신규 수주 모멘텀들 하반기에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4월 말 이 시점에 진입 가능할까요? 전략을 세워보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들, 그리고 폐지회수센터가 지금 현재 17개에서 19개까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올해 이런 우리 상추 공장의 가동률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20억에서 순이익은 270억까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이나우란 더 이상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같은 그런 가치주의 개념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중국의 맥도날드 햄버거를 포장하는 성장주입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5,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제가 목표가 5,00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 시가총액 2,700억 원을 대입을 한 겁니다. 올해 예상 실적 순이익이 27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퍼인 22배까지 주기는 그렇고 10배만 줘도 적정 시가총액은 2,700억이 나오고 손절가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PER을 10배를 잡으셨네요. 중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하우란이었습니다.